지휘생과 고효진입니다. 오늘은 3주차 치과 교정학 및 실습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차에는 치과 교정학의 첫 단계로서 그 치과 교정학의 정의와 그리고 1장에서는 부정교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이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교정치료의 목적이었었고, 학습 목표 A에 해당되는 것은 부정교합으로 인한 문제점과 교정치료의 목적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1장의 내용이었었고, 그 다음에 2장에 해당되는 오늘은 성장, 발육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질 텐데요. 지난주에 했듯이 성장, 발육 부분에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의 성장, 발육 곡선에 대한 내용이 좀 중요하게 다뤄진다라고 했었고, 장기의 성장, 발육 곡선에는 4가지 림프 형과 신경형, 그리고 우리 앞면이 포함된 일반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식기형, 이렇게 4가지가 있었었고, 그 각 장기는 각 머리라든지 그다음 장기, 그리고 임파선, 그리고 생식기, 그런 부분이 성장하는 시기라든지 그런 양상이 서로 달랐었고, 이 중에서도 교정학과 관계 깊은 장기 성장 발육 곡선에는 골격과 근육 등 장기가 포함된 일반형과, 그리고 우리 2개 안면부에 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강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가까운 뇌를 싸고 있는 두개골을 포함하는 신경형이 교정학과 관계 깊은 뭐라고 했었어요? 성장 발육 곡선이라고 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이어서 우리가 전체적인 성장 발육 곡선을 봤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우리 얼굴과 두개골, 그리고 두부의 성장 발육 곡선과 앞면의 성장 발육에 대한 과정, 발육 방향,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마지막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상악골과 하악골의 성장 발육에 대해서 배우면서, 마지막에 소아치과학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유치열에 해서 성장 과정에 일어나는 공급과 터미널 플랜, 전후적인 관계, 그리고 혼합치열기의 미오노리 새끼 시기, 그리고 리웨이 스페이스라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학습 목표 A 항목에 되면서 국가고시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항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2개 안면부의 성장 발육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개 안면부는 크게는 우리 이마를 기준으로 해서 뒤쪽으로 넘어가서 머리에 해당되는 두개골과, 그리고 이마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해당되는 안면골이 있는데, 그 두개골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우리 머리 위쪽을 덮고 있는 두개관과, 그리고 안면골하고 그 위쪽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2개 절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안면골은 우리 상악에 해당되는 코와 상악이 연결된 비상악 복합체와, 그리고 하악골에 해당이 되는 하악골이 조인트, 그러니까 그 TMJ 그에 의해서, 악관절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2개 안면부는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개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두개골에서는 보통은 연골 내의 골 형성은 연골 내에서 일어나는 관절과 관절 사이에 부딪힐 때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부분이 연골인데, 연골 내의 골 형성과 그 다음에 연골 안에 있는 막에 있는 골 형성이
골 형성과 관련이 깊다고 했었었고, 그중에서도 두 개의 관의 성장 발육은 주로 봉합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를 기억하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두 개의 저에 해당되는 부분은 연골의 결합에 의해서 성장 발육이 일어난다는 부분을 기억해 주세요 하는 요 부분까지 하고 수업이 마무리됐던 것 같은데요. 또 봉합이라는 것은 두개관에는 우리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뼈가 원래는 약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뼈 사이사이의 공간에 있는 이런 천문이라고 하는 공간이 태어났을 때는 있다가 출생 후 2년 후에 이 두개골 자체에 골이 형성돼서 꽉 이 공간이 막히면서 6세경에 거의 성인의 90%까지 성장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기 때는 이런 공간이 말랑말랑하게 안 닫혀 있다가 이 두개골이 봉합에 의해서 두개골의 성장에 의해서 봉합이 일어나서 이 공간이 닫힘으로써 두개골이 이제 큰다라고 하면서 요게 거의 우리 앞에서 말했던 장기 성장 발육곡선 중에서도 신경형에 해당되는 것이 거의 6세에서 8세경에 거의 90%까지 도달을 해서 영국의 속담 중에 7세가 지나면은 더 이상 클 것을 고려해서 모자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했던 게 이제 두개부 같은 경우에는 6세에서 8세경에 거의 90% 이상 완성이 되고 10세가 되면은 거의 100%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요때에 거의 이 크기가 거의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 두개골을 싸고 있는 그 머리 안쪽에 있는 두개골을 싸고 있는 경우에는 거의 그 봉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두개전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쪽에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두개관이라면은 비상악 복합체와 하악과 그리고 그 두개골의 하방 부위하고 연결되어 있는 요 부분에 있는 구조물들을 우리가 두개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두개저의 가장 중요한 그 구조물이 저평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비뼈라고 하면서 눈과 코와 그다음에 이 구개부의 뒤쪽에 있는 요 저평골이라고 하는 이 뼈가 두개저를 형성하는 뼈 중에 되게 줄을 이루는 뼈인데 얘들이 약간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 위쪽에 두개관이라고 하는 그 전두골과 그 두정골과 측두골 같은 두개관이 있고 이 아래쪽에 두개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서 얘들이 뭐하고 사골이라고 하는 그 눈과 그다음에 코나 비상악 복합체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그 사이에 이렇게 저평골하고 이런 것들이 구개절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이 저평골을 자세히 보시면은 두개저는 뭐에 의해서 연골의 결합에 의해서 주로 성장을 하는데 이 저평골이 무엇과 붙어 있는 부분이냐에 따라서 후두골과 저평골 사이에 있는 연골 결합을 저평후두 연골 결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저평골 간에 연골 결합이 있고 그리고 사골과 연결되는 저평골 부위에 저평사골 연결 결합이 있고 그 약간 위쪽에 그러니까 그 이마에 해당되는 전두골과 연결되는 요 사이에 요런 식으로 이제 두개저가 형성돼 있고 두개관과 달리 두개저는 연골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정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들어갔었는데 안면골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신경형에 해당이 되는 그 우리 제가 지난주에 또 하나 말씀드렸듯이 신경형에 포함되는 구조물은 두개골, 머리에 해당되는 두개골이었었고 일반형의 교정학과 관련 깊은 것 중에서 일반형에 해당이 되는 것은 골격과 근육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장기들은 나머지는 일반형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 안면골의 경우에는 뭐에 일반형에 해당이 되고 두개골에 해당이 되는 것은 신경형에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두개골 신경형이라는 것은 뇌를 싸고 뇌랑 척수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뇌를 싸고 있는 형태니까 두개골은 거의 6세에서 8세경에 거의 90%, 10세 이전에 더 완성된다면은 안면골에는 우리 얼굴에 해당이 되면서 주로 뭐하고 뭐로 구성이 된다고 했냐면은 비상악 복합체와 그 다음에 하악골로 이루어지는데 비상악 복합체가 위쪽에서 항상 먼저 우리 두미성장경사라고 해서 머리에 가까운 쪽은 성장이 빨리 끝나고 말단 쪽에 손가락이라든지 손발이라든지 그런 몸체 부분이 점점 자라서 성장이 하지로 갈수록 아래쪽으로 갈수록 더 늦게까지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상악에 비해서 하악골이 더 늦게까지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악골은 거의 20세까지도 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면골에 일반형에 해당이 되면서 안면골에 해당이 되는 성장 발육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두개관이 뭐에 의해서 봉합에 의해서 성장이 되고 두개 저가 연골결합에 의해서 성장이 되었는데 안면골에 해당되는 상악골, 구개골, 광대뼈에 해당이 되는 권골, 그리고 하악골, 설골과 같은 것들은 안면골은 봉합에 의해서 크게는 두개관처럼 봉합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얘가 이제 머리랑 이 얼굴 부분이 붙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붙는 구조물이라든지 뼈의 이름이 뭐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데 안면골은 주로 봉합에 의해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우리 여기 전두골과 상악이 합쳐지는 이 봉합을 전두상악봉합이라고 했었고 측두골과 권골이 합쳐지는 이 부분을 권골측두봉합이라고 하고 그리고 권골과 상악이 봉합되는 요 선을 권골상악봉합 그리고 익돌구개과에 해당되는 부분과 그 입천정이 합쳐지는 요 부분, 구개 부분이 일어나는 봉합을 우리가 익돌구개 봉합이라고 해서 우리 안면골의 성장 발육에서도 전체적인 길이 성장하고 관련된 봉합은 몇 가지가 있다? 그렇죠. 4가지 봉합이 전체적으로 얼굴 길이가 앞쪽에 전하방으로 성장하는 것과 관계가 깊은 것은 이 4개의 전두상악봉합, 권골축두봉합, 권골상악봉합, 익돌구개봉합은 얼굴의 성장 중에서도 길이 성장과 관련이 깊은 봉합은 4개가 있더라. 그래서 주로 근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앞쪽으로 길어지는 형태가 되려고 하니 이 봉합이 앞쪽은 높고 앞쪽은 상방이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전상방은 높고 후하방 방향으로 낮아지는 이런 형태로 주행을 하더라. 이 형태가 아니라 이 형태로 주행을 하더라. 그래서 봉합이 연결되는 방향은 전상방에서
후하방으로 주행하고 있어서 그래서 뼈와 뼈가 만나서 봉합이 이루어졌고 전체적으로 얘네가 요 부분들이 봉합되면서 전체적으로 길이 자체는 앞쪽에 하방 쪽으로 길어지는 형태로 전하방으로 움직이는 형태로 안면이 성장하더라 라는 말을 했었고요. 이런 성장을 위해서 고래 표면에는 겉쪽에는 뼈가 첨가가 되고 그리고 안쪽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는 우리 구조물 같은 그 혀라든지 뭐 그다음에 입천장이라든지 코 안쪽에 그런 공간들을 위해서 안쪽 편에는 골이 흡수되는 형태로 해서 전체적으로 앞쪽은 붙고 안쪽은 들어가는 형태로 점점 앞으로 나오는 형태로 전하방 성장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앞면의 성장 중에서도 지금까지는 어떤 성장 발육에 대해서 배우셨냐면은 성장하는 앞면골이 성장하는 방향에 대해서 배웠는데 앞면골 성장에는 일종의 과정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 패턴이 있던데 그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예전에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남학생을 얘기하면서 아기 때는 얼굴이 동글동글했었는데 크고 보니 얼굴이 길어졌더라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앞면의 성장 과정 자체가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기 때는 옆으로 넓어지는 형태로 성장이 먼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얼굴이 조금 동글동글한 형태로 보이지만은 얘가 크면 나중에 일어나는 성장이 하기 늦게까지 길이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일어나는 게 높이 성장이 일어나는 게 처음에 옆으로 해서 동글동글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얼굴 길이가 길어지는 형태로 성장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높이의 단계를 거치는데 그래서 우리 안면골의 성장 발육은 처음에 폭이 넓어졌다가 그리고 앞뒤로 머리의 사이즈가 길어지는 깊이가 깊어졌다가 마지막에 하악이 끝까지 성장하면서 전체적인 길이가 늘어나는 폭, 깊, 높이의 성장 변화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은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전체적인 몸의 성장의 변화를 보면서 장기마다 다른 성장 패턴을 보이는 차등 성장이면서 그 패턴의 4가지를 분석해서 곡선을 만든 게 해리스와 스캐먼의 장기 성장 발육 곡선, 이제 차등 성장을 보인다는 거였었고, 그 중에서도 우리 안면골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형과 두개골을 포함하고 있는 신경형이 교정학과 관련이 깊었었는데, 그 두개골은 주로 두개관과 두개저로 나누면서 두개관은 뭐에 의해서 성장이 이루어졌냐면은 그 각각의 뼈들이 그러니까 전두골, 후두골, 축두골에 해당되는 두개관에 해당되는 뼈들이 성장을 하면서 둘이 만나서 봉합에 의해서 성장이 이루어졌고 그 얼굴하고 만나는 안쪽에 있는 두개저 부분에 저편골을 포함하는 두개저 부분에 있는 부분은 연골의 결합에 의해서 성장이 이루어지더라 라고 했고요. 이제 지금 막 시작한 안면골의 성장은 전체적으로 성장의 과정을 성장을 살펴보면은 주로 우리 각각의 안면골을 구성하고 있는 그 봉합에 의해서 안면골이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주로 길이 성장하고 관련된 거는 이마와 상악이 만나느냐, 그다음에 광대와 그 상악이 만나느냐, 그다음에 입돌구개와와 그다음에 입천장 부분이 만나는 부분, 구개가 만나는 부분에 봉합이라든지 그리고 축두골과 권골이 만나는 광대가 만나는 그런 것들의 결합에 의한 봉합에 의한 성장이 이루어져서 전체적인 길이 성장이 이루어지더라는 것과 여기에는 일종의 패턴을 보이고 공식을 보였는데 우리 안면골은 처음에는
폭이 넓어졌다가 나중에 앞뒤로 깊이가 깊어졌다가 전체적으로 나중에 길이가 길어지는 형태로 성장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하악골의 성장이 가장 오랫동안 지속이 되더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악골은 거의 20세 전후, 20에서 21세까지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유로 유전력이 강한 하악 과성장, 그러니까 하악 전돌 증례에서는 수술을 고려해서 이 20세 전후 성장이 하악의 성장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교정 시기를 미루는 이유가 이러한 우리 안면부의 성장 과정에 의해서 원인을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치과위생사가 알고 있어야지 되고, 어떤 과정에 의해서 교정이 이런 성장과 관련해서 어떤 그 교정 시기가 달라지는 이유를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할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두개 안면부의 성장 발육 양상은 전체적으로 아까 옆으로 전하방이 높고 전상방이 높고 후하방이 낮은 형태의 각각의 만나는 부위에 따라서 성장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러한 성장 패턴이 연결돼서 주로 전하방으로 향해서 이런 식의 성장 방향으로 우리 얼굴이 길어지거나 커지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었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서 안면골에 해당되는 비상악 복합체, 상악골과 코랑 상악이 합쳐진 비상악 복합체와 크게는 비상악 복합체와 하악골로 안면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비상악 복합체의 성장 과정과 안면골의 성장 과정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더라. 그래서 상악 같은 경우에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생 2, 3개월 경에 양쪽에 있는 얘가 상악 돌기라고 하는데, 상악 돌기하고 코에 해당이 되는 비전두돌기가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약간 옆으로 퍼진 형태의 태아가 원래 얼굴이 이렇게 퍼진 형태로 돼서 그 코와 상악이 이루어지는 이 양쪽의 돌기들이 이렇게 펼쳐진 형태로 있다가 우리 성장이라는 과정에서 양쪽의 상악 돌기가 옆으로 쭉 들어오는 형태로 성장이 모이는 형태로 정중앙으로 모이는 형태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비전두돌기라고 하는 코하고 합쳐져서 비상악 복합체라고 하는 상악골을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코는 약간 튀어나오고 상악골이 그 뒤에서 받쳐주는 형태의 유합에 의해서 비전두돌기, 그러니까 상악돌기와 비전두돌기, 상악돌기가 상악골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비전두돌기가 코에 해당됩니다. 상악과 코가 유합됨으로써 성장이 일어나는 과정을 거치더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였었고요. 두 번째는 비상악 복합체 같은 경우에는 상악골 골체와 그리고 부속돌기, 전두돌기, 치조돌기, 고개돌기, 혁골돌기라고 해서 요거 말만 들어도 알겠죠. 전두골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 그 다음에 치조골을 이루어질 거, 입 전장, 구개골을 이루어질 부분, 그 다음에 혁골이라고 해서 뺨을 이루어질 부분들의 각각의 이제 돌기들과 부속돌기와 구개골이 등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상악골체와 그리고 각각의 다른 돌기들 다른 뼈들과 마주치는 이런 부속 돌기들과 그 다음에 입천장을 형성하는 부개골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면부는 그래서 이런 유전적인 요인이나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악이 양쪽에 상악 돌기와 코가 만나고 입천장 안쪽에서는 입천장하고 뒤쪽에 그러니까 상악이 뭐 전두골 그러니까 이마라든지 그다음에 어 코하고 그다음에 입천장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융합이 이루어져서 만나서 뭉쳐져서 상악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참 이런 융합이 일어나는 시기에 어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가 바이러스를 가 몸에 들어온다든지 약물을 잘못 복용했을 때 이 유합이 되지 않고 서로 붙지 않는 분리되는 경우가 생긴 게 바로 순학구개열 또는 구순구개열이라고 해서 순학구개열은 입천장까지 다 갈라진 거를 순학구개열이라고 하고 구순구개열은 입천장은 붙었는데 입술만 코 밑에 있는 인중 사이에 입술과 그 앞쪽에 해당되는 뼈만 유합이 완전히 붙지 않고 떨어져 있는 상태로 유합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를 우리 순학구개열이나 구순구개열이 일어나는 것이 상악치열 비상악 복합체가 유합되는 과정에 이런 바이러스나 약물에 의해서 유합이 분리된 경우를 우리가 순학구개열, 구순구개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학구개열이나 구순구개열이 있을 때 사진하고 똑같이 하악에 비해서 상악이 더 작고 좁은 형태로 상악이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서 상악과 하악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서 교합에 이상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구순열은 내측에 있는 비돌기와 상악돌기의 유합 구조는 입술 요 사이만 갈라지는 구순열이 일어나고 구개열은 양측에 있는 외측 비돌기와 유합이 부전됐을 때는 구개열이 일어나고 요 두 개에 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입술과 천장이 다 갈라지는 구개열이 일어나죠. 그래서 구순열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만 갈라져서 유합이 되지 않은 상태고 구개열은 이 입천장 쪽에 있는 입천장이 유합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고 구순구개열은 입술과 천장 모두가 유합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런 상악의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개 한번 이게 그리고 이제 상악골의 성장 과정 성장은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봉합 부위에서 뼈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골이 첨가가 되고 그리고 치조돌기가 발육해서 봉합 부위의 골 형성에 의해서 봉합됨으로써 상악골의 성장이 일어나는데 봉합부의 골 형성 상악 결절부라고 하면은 그 상악 결절부라고 하면 이 가장자리에 우리 치조골에서 제일 7번 뒤쪽에 가장자리를 상악 결절부라고 하고요. 치조돌기는 마찬가지로 치아가 심어지게 되는 이 뼈를 치조돌기라고 하는데 각각의 요런 부분과 요런 뒤쪽 부분과 그리고 각 뼈의 골 형성에 의해서 우리 상악이 성장, 발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상악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네 개의 봉합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앞이 높고 뒤가 낮은 형태로 주행하는 봉합이 이루어지고 얘들이 이 각각의 봉합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뼈가 막 형성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전하방 쪽으로 이동하는 성장 과정을 보인다. 이 부분 이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이런 과정을 보인다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일반형의 성장 곡선을 당연히 일반형의 성장 곡선을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왜? 상악골과 하악골을 포함하는 안면골은 일반형이니까.
그래서 일반형 성장 곡선 생각하면은 S자형 곡선이라고 해서 어떻게 5세경에까지 급속도로 자라다가 초등학교 때 성장이 약간 멈췄다가 사춘기 때 완전 급속도로 자라나는 형태로 성장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안면교를 포함하는 일반형의 성장 곡선을 보일 거고 전 두 개서의 성장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출생 후부터 상악골은 전후, 좌우, 상하 방향으로 옆으로 커지고 아래로도 커지고 그 다음에 앞뒤로도 커지는 그런 형태로 상악골은 커지는 형태를 보인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후방 성장은 전치부에서는 전방 발육이 일어나고 상악결절부에서는 후방 발육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얘가 크기 위해서 앞쪽에서는 그 전치부의 앞쪽에서는 막 뼈가 첨가가 되고요. 그리고 그 전치부 치열이 이 겉에 쪽이 이렇게 계속 커지면 안 되니까 그 입술의 그 코 바로 밑에 쪽은 첨가가 되지만 전치부 뼈를 형성하는 이 순측은 약간 흡수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입천장이 계속 흡수가 돼서 올라가니까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입천장 쪽은 이라든지 결절부는 전부 골 첨가가 돼서 발육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절, 치조골 있는 부분 그리고 전치부의 이런 부분에서는 플러스 성장이 일어나고 나머지 협 쪽이라든지 코 쪽에 그런 부분은 골 흡수가 일어나면서 성장 발육. 그래서 전후방 성장 발육은 그 앞뒤로 길이 성장할 때는 이 결절 부위의 발육과 앞부분의 전치부 쪽의 발육에 의해서 성장 발육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치는 거의 상악골의 구치, 여기 어금니가 날 자리가 필요함으로써 이쪽 부분에 구치부가 계속 형성되니까 전체적으로는 원래 5번까지 치아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제3대구치가 뒤에 계속 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전후경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치부 발육이 상악골 자체의 전후경의 성장 발육과 관련이 깊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플러스 입천장 쪽이나 치조골이라든지 결절 궁각 부위에 이제 결절 부위의 상악 결절부 같은 데는 골 첨가가 일어난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 그리고 구치부의 발육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상악의 깊이에 해당되는 전후경이 길어지는 형태로 성장이 일어난다. 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아까 말했던 상악은 길이 성장을 위해 전체적으로 4개의 봉합에 의해서 전두 상악봉합, 권골 측두봉합, 권골 상악봉합, 그리고 익돌 구개 봉합에 의해서 4개의 봉합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길이 성장이 일어났지만 유일하게 정중 구개 봉합에 의해서 옆으로 넓어지는 측방 성장하고 관련 깊은 것은 정중 구개 봉합이라는 것밖에 없더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까 4개의 그에 필요한 봉합, 4개의 봉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그렇지만 요거는 꼭 기억해라. 나머지는 다 이 4개는 이름까지 몰라도 요거는 전부 길이 성장, 전하방 성장과 관련이 깊은 봉합이고 정중국의 봉합과 봉합만 유일하게 상악을 옆으로 넓히는 측방 성장하고 관련이 깊은 거다. 그래서 굳이 안 해오더라도
어, 측방 성장과 관련 깊은 게 정중구개봉합이다라는 이 것만 알고 있으면은 문제가 나왔을 때 크게 헷갈리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없는 봉합을 만들어내기가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겠죠. 다음 중 다음 상하골의 형성 과정 중 측방 성장과 관계 깊은 것은 그런 식으로 물어보고 아까 네 개의 봉합과 정중국의 봉합을 섞어놓고 문제를 고르는 게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쫙 나열해놓고 그 측방 성장과 아니면 길이 성장과 관련된 것이 아닌 것은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정중국의 봉합은 꼭 외우세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측방 성장이 부족한 경우에 상악골이 넓어져야 되는데 넓어지지 않겠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급속 확대 장치라고 요 가운데 스크류라고 해서 나사를 돌리면 얘가 점점 옆으로 벌어지는 장치를 만들어서 우리가 성장기 때 얘를 뭐 급속으로 할 때는 하루에 뭐 반 바퀴씩이라든지 한 바퀴씩 돌리는 기계를 돌리는 이런 장치를 쓰고 이제 약간 늦게 벌릴 때는 뭐 2주에 조금씩 성인일 경우에는 2주에 한 바퀴씩 뭐 돌리기로 해서 천천히 벌어지는 이런 측방 성장을 확대하는 그런 상악골을 옆으로 넓히는 장치를 우리가 상악골 급속 확대 장치라는 장치가 이 정중구개봉합 부위를 넓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중국의 봉합부위는 측방성장과 관련이 있으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유압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구순구계열이라든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구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협소한 공, 그래서 상악이 옆으로 좁아진 형태의 이런 상악골의 형태일 때 얘를 넓히기 측방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상악골 급속 확대 장치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4번과 6번에 밴드를 해서 입 천장에 이런 나사를 해서 돌림으로써 넓히는 이런 장치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기 때 어렸을 때 할 때는 급속으로 매일 돌리는 장치를 쓰고요. 나중에 조금 더 커서 교정을 하는 경우에는 한 20세경까지도 상악폭을 넓힐 수 있는데 그때는 조금 더 천천히 넓히는 그런 장치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번째 상악의 수직 성장에는 구개돌비의 상부에는 흡수, 하부에는 골 첨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입 천장의 위쪽은 아까 제가 앞에서 그림 보여드린 대로 입 천장의 코 천장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자꾸 흡수되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뼈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입 천장의 아래쪽에는 뼈가 자꾸 첨가가 되고 이 코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뼈가 자꾸 흡수가 돼야지 이제 사각동도 생기고 흡수가 돼야지 그 전체적으로 길이 성장, 수직적인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부는 고릅수, 하부는 골첨가.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데요. 어디가 골첨가고 어디가 골흡수지? 그게 좀 쭉쭉쭉쭉 나열되면은 어려워서 학생들이 예전에는 포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논리적으로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하면은 뼈가 양쪽에서 다 붙어버리면 이거 자체도 엄청 커지고 두꺼워지잖아요. 근데 우리 뼈를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막 10cm, 20cm 그런 두께의 뼈가 없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커야 되는 방향의 한쪽에서는 흡수가 일어나고 나머지 성장하는 방향에 아래로 길어져야 되면 아래쪽이 첨가가 되고 위로 올라가야 되면 위쪽이 첨가가 되고 그게 고립 흡수 첨가가 되고 반대쪽에는 흡수가 돼야지 전체적으로 얇은
두께를 유지하면서 내려올 수 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림으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가 심어져야 될 부분, 치조돌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가 심어져야 되는데 고릅수가 일어나가지고 나버리면 이가 제대로 심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치조돌기라고 하는 치조골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골이 첨가가 일어나야지 흡수가 일어나면 안 되고, 뒤쪽으로 길이가 길어져야 되는 경우에는 결절이라든지 상악결절이라든지 화학결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거기는 다 골 첨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수직 성장을 위해서 상부는 골 흡수, 하부는 골 첨가가 일어나서 전체적으로 길이가 내려간다. 그런 것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하계 성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은 뒤쪽 부분이 막 그 뼈와 뼈가 연결되는 그 봉합 부위에 골 첨가가 일어나서 나고 위 천장 쪽은 흡수가 되고 아래쪽은 첨가가 되는 형태가 되면서 위쪽이 후방으로 상악골은 어, 뒤쪽 부분이 막 골 첨가가 일어나서 붓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하방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하방, 전방, 전하방, 이 말을 하방 전방보다는 전하방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 후상방이 뼈가 첨가가 돼서 전하방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후방이 성장하고 전방이 변이가 이제 앞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악골의 성장을 조절하는 장치가 교정 장치 부분에서 많이 나오겠지만, 상악이 너무 작다, 하악에 비해서 들어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마와 턱을 잡아서 상악을 앞으로 끄집어내는 상악골 전방 견인 장치라고 해서 페이스 마스크라는 장치를 쓰고요. 반대로 상악이 너무 많이 튀어나왔다, 과성장한 이런 증례에는 머리에 고정원을 둬서 상악을 뒤쪽으로, 앞쪽으로 못 나가도록 뒤쪽으로 당기거나 눌러주는 장치를 써야 돼서 상악골의 전방 성장을 억제하는 장치를 헤드기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 장에서보다 나중에 교정 장치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질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국시의 교정 장치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교정 장치 부분에서 조금 더 심도 깊게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될 부분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상악골이 작을 경우에 앞으로 내는 장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악골이 클 경우에 뒤로 앞으로 못 나가거나 뒤로 넣어주는 그런 성장하지 못하는 잡아주는 그런 장치로 페이스 마스크와 헤드기어가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이때까지는 상악골의 성장에 대해서 배워놓았다면, 상악골은 주로 뭐와 봉합과 그다음 상악골 길이 성장에 관한 4개의 봉합과 측방 성장하고 관련된 정중국의 봉합, 그리고 각 뼈가 성장하면서 길이 방향 쪽에는 골 첨가, 그리고 반대쪽이라든지 입 전장 쪽에는 골 흡수, 그리고 연결되는 부위에, 그 다른 뼈와 연결되는 봉합 부위에서는 골 첨가가 일어나가지고 주로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 부분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성장, 이 상악골의 성장 과정에서 바이러스나 그런 어떤 약물 복용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구순구계열이라든지 순합구계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정도를 기억을 해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푸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악골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하악골은 상악골하고 달리 관절에 의해서 그냥 상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TMJ라고 하는 관절, 앞관절에 의해서 상악골하고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말씀드리자면은
이 하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은 거는요. 이 하악이라는 거는 크게 나누면은 얘를 하악체, 몸체라고 해서 하악체라고 하고, 요거 하악 이제 꺾어지는 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요 위쪽에 상악하고 연결되는 부위를 꼬리 지느러미 지자를 써서 꼬리 지자를 써서 하악지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를 여러분들 우선 조금 인식해서 이가 심어지고 전체적인 턱을 구성하고 있는 게 하악체, 그리고 그 상악과 연결되는 관절의 위쪽으로 꼬리처럼 올라오는 이 부분을 하악지라고 한다. 그 정도를 먼저 기억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시작하자면은, 하악골 같은 경우에는 하악에 마찬가지로 상악이 아까 코하고 양쪽에 상악 돌기가 만나서 유압에 의해서 상악의 성장이 이루어졌다면은, 하악은 양쪽에 하악 돌기가 뻗어져 나와서 정중부, 입, 얼굴 가운데서 만나서 합쳐져서 하악 돌기가 양쪽에서 합쳐져서 하고를 형성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서 태생기에는 거의 좌우의 한 쌍이었던 메켈스 연골이 생후 4에서 1년 사이에 중간에서 만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만나면 약간 말랑말랑한 형태로 되어 있다가 1년 사이에 얘네가 꽉 합쳐져 가지고 유압에 의해서 하악이 두 개이던 게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하악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몸체에 해당되는 하악체와 그리고 꼬리, 지느러미에 해당되는 하악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뼈가 치아가 심어지는 치조돌기에서 주로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하악과두, 여기에 이렇게 올라 있는 요거를 하악과두라고 하는데, 하악과두는 여기 사이에 연골, 이게 관절과 관절이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골 내에 고령성에 의해서 하악과두 쪽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 하악지, 꼬리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앞쪽은 점점 흡수가 돼서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뒤쪽은 첨가가 돼서, 자, 보여드리자면 앞쪽은 자꾸 마이너스 돼 있잖아요. 흡수가 돼서 이쪽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겠네요. 그죠? 이쪽으로 가고, 뒤쪽에는 점점 뼈가 더 커지면서 붙어가지고 하악지의 후연에는 플러스 되고 앞쪽은 마이너스 되는 형태로 얘가 나중에 이쪽 뒤쪽으로 밀리는 형태다. 그래서 하악지의 전연은 흡수, 후연은 골 첨가가 돼서 전체적으로 크기가 뒤로 밀려나는 형태로 하악이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악 때 말씀드렸듯이 치조돌기에는 무조건 골이 첨가가 돼야지 우리 치아가 심어져서 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치조골 쪽에는 플러스가 돼서 골 첨가가 돼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하악골 자체는 이쪽 뒤쪽이 성장한 결과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앞쪽으로, 후상방위 성장률과 하악은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전하방으로 성장. 그래서 길이 성장은 전부 전하방이지 후상방위 성장될 일은 없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악은 하악지와 하악체로 나누는데, 하악지의 전연은 흡수, 후연은 첨가에 의해서 일어나고, 치조돌기도 골 첨가가 일어나고, 얘는 전체적으로 뒤쪽이 커져서 전체적으로 앞쪽 밑에 쪽으로 길어지는 형태로 하악의 성장이 일어난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악체에,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옆에서 봤을 때에 대한 설명이었고, 하악체에 여기 보시면은 바깥쪽으로 나와야지 전체적으로 크기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하악체 같은 경우에도 바깥쪽은 뼈가
자꾸 붙어야지 바깥쪽으로 이 크기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거고, 근데 바깥쪽으로만 계속 붙고 안쪽 그대로 있으면은 크기가 제가 너무 두꺼워진다고 했으니까 안쪽은 골이 흡수되고 바깥쪽이 점점점 바깥쪽 골이 첨가가 돼야지 이 얼굴 전체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악체의 협측면은 골 첨가, 설측면은 왜 골 흡수가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쪽은 얇아지고 바깥쪽으로 뼈가 붙으면서 이렇게 벌어져야지 그대로 있으면 너무 뼈 자체가 두꺼워지니까 그런 식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넓어지니까 하악골의 폭이 증가할 수 있다. 폭이 증가돼. 하악골의 길이 성장에는 하악지의 후연 쪽이 뒤쪽이 붙어서 전체적으로 전화방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하악 자체의 넓이가 넓어지는 성장은 협측은 골첨과 안쪽은 골 흡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크기가 커진다. 그리고 하악골의 아까 사악골의 전방 성장을 촉진하는 장치가 페이스 마스크, 억제하는 장치가 머리에 잡아서 쓰는 칭캡이었으며, 하악골의 전방 성장을 억제하는 장치, 그래서 머리에다가 턱이 못 나가도록 이런 식으로 캡을 씌워서 잡아주는 장치를 친캡이라고 하면서 이모장치라는 표현을 쓰는 전방 성장 억제 장치를 주로 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하악의 성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하악지와 하악체가 있고, 하악지는 앞쪽은 흡수, 뒤쪽은 첨가가 일어나서 전체적으로 뒤쪽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여기는 연골의 내의 골 형성에 의해서 화학과도 부분은 성장이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하악체는 주로 협측은 골첨가, 협측은 골첨가, 설측은 골 흡수에 인해서 전체적으로 바깥쪽으로 얼굴의 하악의 폭이 넓어지는 형태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치아가 심어져야 되는 치조돌기 부분은 골 첨가가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 의해서 하악의 크기 자체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방사선 사진을 찍었을 때 이런 전체적인 성장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처음에는 얼굴이 이런 식의 형태였었는데 전체적으로 하악체가 뒤로 가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도 커지려면 안쪽은 반드시 들어가는 형태이면서 이 앞쪽은 점점 이렇게 굽는 형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의 성장에 의해서 성장 방향이 전화방 쪽으로 길어지는 형태로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건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 시기와 성장량과 성장률은 출생과 더불어서 처음에는 한 살 때가 되면은 태어날 때 거의 2배 정도의 키와 몸무게가 2배 이상 아주 급속도로 성장하다가 2번의 성장, 우리 그 일반형이 2번의 성장 5세경 그리고 사춘기 때 많이 크듯이 2번의 성장 폭발하는 시기가 있고, 성장 가속기와 사춘기에 성장을 하는 시기가 있는 거는 얘가 일반형, 골격과 근육 같은 게 일반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성장 과정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고요. 보통은 사춘기 전 시기와 사춘기의 최대 성장기가 여자가 남자보다 한 2년 정도가 일반적으로 빠르다. 그래서 거의 여자분들은 성장이 중학교 때 성장. 지금 현재의 긴 경우가 많고, 남자들은 고등학교 때, 그거보다 중3이나 고등학교 넘어가는 시기쯤에 최대 성장기를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안면골의 성장기는 키보다 약간 늦거나 비슷합니다. 왜? 키는 거의 중고등학교 때 완성이 되고 하악골은 늦게까지 20살까지도 성장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안면골은 최대 성장 시기는 키보다 조금 더 늙거나 비슷하고, 안면골은 후방 성장 뒤쪽이 아까 후방이 뒤쪽이 성장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방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이제 계속 조금 반복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첫 번째 전체적인 성장에서 두미성장경사, 차등성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서, 그 다음에 차등성장에서 해리슨과 스케만의 장기성장 바로 곡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신경원과 일반형이 우리 두 개 안면 부의 성장하고 관련이 깊기 때문에 교정학과 관련이 깊은 성장 발육 곡선이면서 두 개부, 신경형에 해당되는 두 개부는 두 개 관과 이 얼굴 아래쪽, 이게 그 두 개부 밑에 쪽에 해당이 되는 두 개 저의 성장으로 이루어지고, 두 개 관인 주로 봉합에 의해서 성장이 이루어졌었고, 두 개 전인 주로 연골 결합에 의해서 성장이 이루어졌었다. 그러면서 상악골의 성장과 그 다음으로 안면골에 해당되는 하악골의 성장이 아주 중요하고, 요장에서는 상악골의 성장, 하악골의 성장을 제일 1등으로 중요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주로 상악골의 성장은 길이 성장하고 관련된 게 4개의 봉합, 그리고 측방 성장하고 관련된 게 정중국의 봉합에 의해서 성장이 되고, 그리고 성장이 이루어졌었고, 주로 전상방에서 후하방으로 주행하는 봉합이 이루어졌었고, 뒤쪽이 성장을 해서 이동은 전하방 쪽으로 이동하는 형태. 그래서 거의 성장 방향은 전하방이에요. 상하기든 하하기든. 그래서 전방 성장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이루어졌었고, 하악골 같은 경우에는 하악지와 하악체로 나뉠 수 있는데, 하악지의 경우에는 그 관절하고 연결되는 그 위쪽에 있는 꼬리에 해당되는 부분이면서, 앞쪽은 전면은 흡수, 그리고 뒤쪽이 첨가가 되고, 현면은 첨가, 설면은 흡수가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는 형태로 성장이 폭이 넓어지는 형태로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하악도 늦게까지 성장해서 20살까지 성장을 하는데, 거의 길이는 전 하방 앞쪽이 길어지는 형태의 성장을 보인다. 그리고 각각의 그 성장을 촉진하는 장치도 있었고 억제하는 장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교정 장치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질 거기는 하다. 그러면서 이 장을 사실은 치과 교정학 부분에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저는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렇게 아마 제가 설명을 드려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잘 외우기가 힘들 수도 있어서, 저는 요장 부분에서는 항상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떠올리면서 외우셔야지 될 거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키가 되는 포인트의 말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사실은 시험 문제 풀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얘가 어려워, 너무 복잡해,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서 포기하면 정말 문제 풀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봉합에 의해서 성장하느냐, 그다음 골 첨가냐, 골 흡수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하시면은 시험 문제 푸는데도 그게 문제가 없을 거고,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도 그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나중에 왜 이런 성장 과정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을 교정할 때는 요때 하는 게 좋구나가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